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78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12월 2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1월 1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무자월 병호1이 되겠고요. 일진은 병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병화가 되겠고요. 병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월. 그래서 자월의 병화는 어떻게 배합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배합법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중화가 잘 된 사주가 좋은 사주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중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는 왕세를 놓고 보는 거고요. 왕세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한열 뜨거우냐 차가우냐 이거를 중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개밖에 안 되네, 뭐 왕세하고 한열만 중화시키면 되겠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쉽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은근하게 그렇게 만만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8글자임에도 불구하고 합도 있고요, 충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하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화가 쉽다라고 하면 누구나 사주를 잘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신살 같은 거 이렇게 빠져들게 되면 이 왕세 한열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뭔 맨날 백호대살이라든가 공망이라든가 이런 것만 찾고 있으면은 절대 사주를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오늘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이고요. 병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다 미리 이제 화자라를 붙여놨지만은, 병이라고 하는 글자는 화의 기운, 뜨거운 열기, 밝은 빛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병이라고 하는 글자는 양이 된다. 그래서 양화가 바로 병화인 것이고요. 또 내일 공부하게 되는 화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정화라고 하는 것은 같은 화임에도 화이지만 병화는 양이 되는 것이고 정화는 음이 된다. 똑같은 화지만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이고, 불이 두 가지가 있을 때는 항상 음화와 양화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일반론적으로 병화를 비유를 할 때는 태양지화로 비유를 하는 것이고요. 음화인 정화를 비유를 할 때는 태양지화가 아니라 등촉지화라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이거는 비유를 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비유를 드는 것이지, 완전히 100% 태양이 병화인 것이고 등촉은 정화인 것이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병화를 가장 설명하기 좋은 것이 바로 이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은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화, 모닥불 같은 것, 전기불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정화를 설명할 때 가장 요긴하게 쓰인다고 하죠. 그러한 비유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이제 동영상을 보고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요즘 세대에 병화를 태양지화로 보느냐, 뭐 이렇게 요즘 신세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물론 신세대는 그렇게 안 봐도 저는 뭐 상관은 없습니다. 뭐 나름대로 새롭게 이론을 창출하고 새로운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명리를 좀 더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이상 좋은 것이 없겠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 새롭게 하는 듯 하면서 결국은 뭘 보냐면 신사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현대 무슨 학 하면서 이제 계속 보는 것이 오히려 옛날에 있던 깊이 있는 학문을 갖다가 다 퇴색을 시켜 놓고 나서 새로운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수박 걸탈기식의 어떤 그러한 것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라 좀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는 것은 온고이지신이라고 했죠. 온고이지신이라고 해서 옛것을 완전히 답습한 다음에 새로운 것을 창출해낼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옛날 것은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새로운 것이 좋다 이렇게 되면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이거를 이해한 연후에 새로운 것을 또 이렇게 발견해내는 것은 아주 좋은 바람직한 일이겠죠. 자,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과 같은 것이다.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모닥불과 같다. 태양과 같은 것, 병화는 또 이렇게 보면 자연적인 불,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화는 약간 인위적인 불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은 10개의 십간 중에서 가장 뜨거운 열기와 가장 밝은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화도 화이긴 하지만 음화이기 때문에 병화처럼 밝고 병화처럼
뜨겁지는 못하죠. 세상 모든 만물은 뭐예요? 화의 기운을 갖고 있어야지만 만물이 살 수가 있겠죠. 선생님, 북극이라든가 남극은 화의 기운이 없는데, 아니죠. 화의 기운이 그쪽에도 없지가 않는데, 화의 기운이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영하 뭐 20도, 30도 그렇게 떨어지는 것이, 완벽하게 화의 기운이 없다라고 하면 영하 200도, 300도 더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지구라고 하는 별 내에서 태양을 빛을 받아서, 적도 지방은 뜨겁잖아요. 그래서 적도 지방의 뜨거운 열기가 바다 해수를 통해서 북극까지 어느 정도 전달이 되니까 기온이 그래도 그 정도로 유지가 되는 거지, 만약에 그마저도 예를 들어서 태양빛이 들어오지 않는다 라고 하면 지구는 절멸이죠. 이런 과학 같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 가장 지구가 멸망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외계 행성이 들어와서 지구하고 부딪히는 거하고, 또 자체적으로 지진이라든가 화산 같은 것이 폭발하게 되면, 화산재가 지구를 덮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태양빛이 지구 내로 유입이 안 된다는 얘기죠. 처음에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뜨거울 수는 있겠지만, 장기간 화산재가 지구를 감싸가지고 태양빛이 못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지구가 서서히 식게 되죠. 그러면 영하 이하로, 영하 수십도, 수백도까지도 떨어지게 되면 모든 만물이 다 얼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북극이라든가 남극이 화의 기운이 없다가 아니라, 화의 기운이 있는데 매우 미약한 거고요. 그때는 거기는 수의 기운, 냉기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적도 지방이라든가 이런 지방에 수의 기운, 차가운 기운이 없겠습니까? 아니요, 있지만 차가운 수의 기운보다는 뜨거운 화의 기운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배합이 된 거고, 가장 중요한 건 화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과 수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게 배합이 잘 되는 곳이 어떤 데냐면, 사계절이 있으면서 사람이 살기 좋은 적정한 온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있죠.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 이렇게 경도 위도를 따지면 대체적으로 선진국들이 뭐 배포되어 있는 곳이 뭐 대체적으로 그러한 것이라고 합니다. 너무 추워도 사람이 살기가 어렵고요, 너무 더워도 사람이 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지방에서는 문명이 이렇게 발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4대 문명이 발생한 지역은 대체적으로 수화가 기재가 잘 된 그러한 곳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 정화도 마찬가지지만, 화의 기운이 있어야지만 밝음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차가운 것을 또 따뜻하게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신의 열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세상 만방에 자신의 빛과 열을 이렇게 발산해 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너무 또 치열해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도지방 같이 너무 뜨거워지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왕해지는 경우에는 임수로서 통제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물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병화는 임수를 보면 수보양광이 된다라고 해서 보강해주게 되면 병화가 더 돋보인다, 이렇게 보실 수도, 이렇게 또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쉬운 말로, 병화가 5월, 4월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매우 왕하니까, 너무 치열하게 되면은 너무 뜨거워지니까, 이런 경우 임수라든가 개수 같은 것으로서 뜨거운 열기를 이제 적절하게 조화를 시켜주는데,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것은 개수가 잘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병화를 수보양강 해주는 것은 같은 수지만 개수보다는 임수라고 하는 것이 더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정화 같은 경우도 일간이 왕할 때는 임수로서 보강하는 것을, 보강은 똑같이 수보양강을 줄여서 보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정화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병화 내지는 정화인 것이죠. 자, 이러한 병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입니다. 계절, 사주를 볼 때 여러분 포태법 12운성을 많이 배웠을 거예요. 포태법 내지는 12운성, 내지는 이걸 안 배우신 분들은 제 동영상, 유튜브도 괜찮고요. 아니면 제 블로그도 찾아보시면 포태법 12운성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요거를 잘 한번 찾아서 학습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주를,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왕세를 중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왕세를 가늠할 수 있는 저울과 같은 것이 이 포태법 12운성입니다. 그래서 원래 12운성 포태법은 오행
오행의 왕, 상, 휴수를 보기 위한 저울, 척도와 같은 것인데 이거를 달리 이제 또 12신살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살에 응용하기도 합니다만, 자,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래 포태법 12운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의 왕상 휴수를 위한 것이 원래 첫째의 목적이지만 이것을 부차적으로 2차적, 3차적인 목적으로서 여러 가지 또 다른 것, 술수를 보기 위한 것으로 쓰지만 원래 여러분 12운성의 목적은 뭐다? 오행의 왕상휴수,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척도로서 사용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을 놓고 봤을 때 화토는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절태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화토는 화하고 토는 자월이 태어나게 되면 매우 약하지만 수는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제왕지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수는 매우 왕합니다. 그래서 병화든 정화든 무토든 기토든 간에 자월에 태어난 병화, 정화, 무토, 기토는 신약하죠. 근데 병정화는 수가 관성이 되는 것이고요. 무토, 기토는 수가 뭐가 되죠? 재성이 되죠. 격국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일간은 약하다. 그래서 병화는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어떤 국세? 신약한데 왕한 사주가 되는 거고요. 내일 공부하게 될 정화는 같은 신약이지만 정화 입장에서 자수는 7살이 되기 때문에 신약 살 왕한 사주 국세가 됩니다. 무토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거는 제다 신약이 되는 거고요. 기토 또한 태어나게 되면 제다 신약이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거는 뭐 그 음력으로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죠. 이것도 뭐 음력으로 구분해 가지고 제다라고 하지 말고 정제다 시냐 이렇게 편제다 시냐 이렇게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지금까지 내려온 명식은 그냥 제다 신약 요 정도 내지는 신약 제왕 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화는 갖다가 관살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재성보다는 이런 것 같아요. 명리가 예전에는 재성보다는 관성을 더 중시 여겼기 때문에 정관과 편관을 이렇게 구분을 좀 많이 확실하게 했지만 뭐 정제 편제는 그냥 어차피 재물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크게 나누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 들을 때도 정제격, 편제격 엄격하게도 하지만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제격이다라고 이렇게도 하지만 관성 같은 경우는 정관격, 편관격 내지는 칠살격 이런 것들이 조금은 엄격하게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성을, 명리는 옛날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재성보다는 관성을 좀 더 중시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영향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추측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병화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약하고 관성, 정관은 왕하기 때문에 신약 관왕한 그런 사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그 정관을 감당할 수가 없겠죠. 또 병화 일간이 아무리 임수로서 수보양강 하는 것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자월에 이렇게 임수가 투철하게 되면 일간은 약한데 관살이 모두 왕하죠. 이거는 만약에 병화가 자월에 태어났는데 임수 투철하게 되면 이건 신약 관왕으로 보지 않고요. 다시 신약 살왕으로 이렇게 격이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약한 일간이 정관도 칠살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목이 있어서 이 관살을 갖다가 통제시켜 주는 것이, 통관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죠. 천간으로 이렇게 간목이 있어도 좋지만 이것이 지지로 인목 같은 것이 있어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고요. 병화가 이렇게 뿌리가 튼튼한 경우에는 아무리 칠살을 갖다가 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토로서 이거를 제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식신으로 살을 제한다고 해서 이거는 식신제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끔 질문한 게 선생님 무토가 없고 기토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당연히 격 자체는 상관으로서 칠살을 제하게 되니까 이거는 상관제살이 된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병화 입장에서 이 왕한 임수를 기토로 제할 수 있다 없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 큰 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큰 물은 큰 토로서 막아야지 작은 모래로 막기는 어렵죠. 모양새는 상관제살이 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내막을 봤을 때는 그거는 상관제살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막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막히지 않죠. 그래서 병화 같은 경우는 제살을 할 때는 식신제살이 오히려 더
국세는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다못해 무토가 없는 경우에는 하다못해 간목이라도 좀 있어서 요렇게 되면은 인성이죠. 인성. 칠살이 인성을 생하고 인성이 다시 일간을 생하는 이런 경우는 제살이라고 하지 않고요. 살인상 생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자, 자월의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은 약하고 정관이 왕합니다. 그리고 또 병화일간이 임수로서 수보 양광 해주는 것을 좋아하는데,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일간의 근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 그래서 일단은 간목은 반드시 있는 것이 좋고, 간목이라든가 지지로 임목 같은데 뿌리를 얻었다라고 하면 사화라든가 오화를 보는 것도 괜찮고요. 또 지지로 병화가 뭐 오화라든가 사화 같은데 뿌리를 뒀다라고 하면 이때는 임수를 갖다가 파극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무토로서 절제시켜주는 것도 좋다. 그래서 자월의 병화는 살인상생 내지는 식신제살 이런 국세로 간다라고 하면 아주 중화가 잘 된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일간은 병화가 되겠고요. 병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이걸 격으로 놓고 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걸로 놓고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가 되겠고요. 양화가 월지에서 정관을 받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격국은 정관, 격인데 자월은 수는 왕하고 화는 약하기 때문에 신약, 관왕한 사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수가 뭐 개수라든가 임수가 투출하거나 다시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면, 이때는 아무리 월령이 자월이 정관인 자라 하더라도 이때는 뭐가 되냐면 살중신경으로 다시 변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지에서 당연히 보니까 자수라고 하는 것이 다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수 정관 두 개가 있어서 정관 두 개니까 매우 좋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일간이 약한데 관상만 많아지면 이 정관도 마치 칠살과 같이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연간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 자, 병화 입장에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에 해당이 되지만, 재성이 결국 하는 것은 뭐예요? 수를 생해주는 것, 즉 금이 수를 생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더 힘들게, 나를 더 춥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병화 일간이 뿌리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자, 월간의 무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무토는 좋은 역할을 할까요? 나쁜 역할을 할까요? 한번 이걸 분석해 봐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행구족이라고 해서 모든 사주가 오행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 물론 다 있어서 서로 장애가 되지 않고 서로 잘 화합한다라고 하면 문제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임을 합니다. 친구들끼리 모임을 하죠. 저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친구들 8명이서 모임을 하는데 서로 단합이 잘 되고 의기투합이 되면 그만큼 좋을 수가 없죠. 세상 외로운 사람들 아닙니까? 제일 좋은 건 내 옆에 누군가가 있어서 같이 대화할 수 있고, 또 같이 외로울 때 술 한잔을 먹을 수 있으면 그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냐고요. 근데 서로 의기투합이 되는 듯 하다가도 꼭 한 사람이 딴지를 걸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 생각만 하면서 모임을 자기 위주로 끌어가려고 하고, 더 나쁜 거는 뭐냐면 분파를 만듭니다. 네 편 내 편을 나눠서 자꾸 모임을 자기 주도로 나가려고, 8명이 모인데도 그런 현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네들이 8명이니까 5명만 되면 과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전화를 해가지고 이것들이 지네들끼리 입을 다 맞춰요. 그리고 딱 모여가지고 야, 회비 올리자, 야, 어디 놀러 가자, 지네들에게 딱 정해서 나머지는 뭐 이의를 제기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런 겁니다. 오행구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좋은 곳이 아니라 역신이 있으면 오히려 안 좋은 겁니다. 그죠? 여기서 오행구족이라고 해서 금이 있으니까 좋으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수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금으로 수를 생각하는 것이 뭐가 더 필요하겠냐고요. 그죠? 일간이 이 상태에서 중화를 얻으려면 목화를 와서 일간이 왕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자, 토라고 하는 것이 좋은 역할을 할까요? 나쁜 역할을 할까요? 이것도 살펴봐야 되겠죠. 자, 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목화를 봐야 되는 것이, 토를 보게 되면 회기무강, 아까 임수를 보면 수보영강한다고 했지만 무토 토를 보게 되면 병화의 빛을 가려서
회기무광 내지는 회광, 빛을 가린다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이것은 다시 금을 생하고 금은 다시 수를 생해서 결국은 수가 왕해지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좋지 못하죠. 그 다음에 일간이 왕했을 때는 무토를 내가 쓸 수는 있겠지만, 일간이 약한 경우에 식신상관은 오히려 약한 일간의 기운을 어떻게 된다? 뺏어가는 역할을 한다. 제일 중요한 목화를 봐서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오화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당연히 이 오화를 보게 되면 병화가 오에 통근할 수 있겠죠. 병화만 통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토 또한 오에 뿌리를 둡니다. 그러면 병화부터 다 뿌리를 얻는 것이 가능하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 병화도 뿌리를 얻었으니까 무토가 나를 회강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감당을 할 수가 있는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자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수가 오화를 보게 되면 좌오상충이 되죠. 좌오충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오화가 깨져버리죠. 이 병화 입장에서 오화라고 하는 것은 양인이 됩니다. 자, 요거 설명해 드릴게요. 병화도 오를 보면 양인이 되는 거고요. 무토도 오를 보면 양인이 되는데, 오 안에는 지장간이 병화, 기토, 정화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병화가 오를 보면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 중에 있는 정화가 양인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파란색, 이거는 파랭이, 그 다음에 무토가 오를 봤을 때 양인이 된다는 것은 오 중에 있는 기토, 요 빨갱이가 양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인 가살을 할 때도 다르죠. 정화는 임수를 봐야 양인 가살이 되는 것이고, 무토는 간목을 봐야 양인 가살이 된다. 근데 이렇게 양인을 갖다가 자수가 충하게 되면 일반 상충되는 것보다 인신충, 사해충, 좌우충, 묘충 여러 가지 충이 있는데, 양인을 충하는 것은 좀 더 흉하게 봐요. 좋지 않게. 대흉까지는 얘기하지 않는데, 일단 양인을 충하는 것은 흉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보는데, 왜냐하면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극광한 거예요. 병화가 오를 보면 극광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원령 자체가 자월이기 때문에 일지의 오화를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왕해지진 않지만, 그래도 병화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여기 딱 한 군데 이렇게 의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가장 믿었던 이 오화를 갖다가 바로 얘가 충해버리니까 내가 믿었던 구석이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양인을 충하는 경우에는 꼭 이상하게 또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간혹가다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한 것이 돼요. 있는데 좌우충돼서 얘가 깨지게 되면 오히려 충격이 더 크다는 얘기죠. 내가 누군가를 엄청나게 믿고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순간 없어졌거나 그 사람이 순간 나를 배신하거나 하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주까지의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주의 짜임새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무토도 그렇고 경금도 그렇고 자수 두 개도 그렇고 일간 약한 중에 오화를 하나 봤는데, 그 자수가 어떻게 다시 오화를 충해버리는 이러한 조금 안 좋은 사주국세가 되겠죠. 그러면 생시에서라도 병화를 갖다 다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글자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시를 또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볼 때 목화를 봐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무자시 기축시라든가 내지는 무술 기해시 같은 경우는 결코 좋지 못한 생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좌우충돼서 일간이 뿌리가 없어진 상태에서 무자 기축 무술 기회는 뭐예요? 일간의 기운을 설하거나 일간을 오히려 극하는 기운들이 들어오니까 요건 마땅치 않고요. 그 다음에 임진시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아무리 병화라 하더라도 일간이 뿌리가 있을 때 임수를 어느 정도 감당해낼 수가 있겠지만, 좌우상충돼 가지고 얘가 뿌리가 없으면은 뭐예요? 임수만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병화가 임수에 의해서 수보양강하기보다는 임수에 의해서 파극을 이런 건 당하기 때문에 생시로서는 결코 좋진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특히나 초년 운이 안 좋게 되면 이런 경우는 좀 약간 치명적으로 좀 다가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일단은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생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병신시, 정유시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마찬가지 한 가지만 놓고 본다고 하면, 병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 어차피 이 오화는 깨져 있습니다. 병화가 투출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시간에 있는 병화도 여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깨져 버리니까 이것도 조금은 좀 불안하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신묘시,
경인, 신묘, 계사, 갑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계사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낮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 사화는 깨지지가 않죠. 오화는 깨졌다 하더라도.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역시나 병화를 갖다가 약간은 좀 곤하게 완전히 파격까지는 아니더라도 병화를 좀 피곤하게 만들 수는 있는데 역시나 사화를 봤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겠고요. 뭐 경인시 같은 경우도 인목을 보면 그래도 병화 자체가 그래도 뿌리를 얻게 되죠. 이거 인후 회국하니까 좌우상충이 구제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좌우상충이 되고요. 인후 회국은 되지 않으면서 오화는 깨지고 인목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갑옷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얘는 깨져 있다 하더라도 시지에 있는 오화는 살게 되고요. 그래도 뿌리 없는 간목이라 하더라도 병화를 또 생주해 주려고 하는 생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뭐 개사시라든가 내지는 갑옷이 정도 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나머지 생시들 있잖아요. 뭐 임진시라든가 병신, 정유시 같은 생시가 왔을 때는 이때 또 어쩔 수 없이 뭐 사주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대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당연히 목화운으로 가야 되는데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 목화운이 좀 늦게 온다라고 하는 그렇죠. 목화운이 좀 늦게 온다라고 하는 것이 좀 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명 딸인 경우에는 생시에서 반드시 목화를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남자였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서 이런 생시들이 올 수 있어요. 무술, 기축 이런 생시는 좀 웬만하면 피하시고요. 이런 생시가 오면은 그래도 기축 때만 좀 넘기게 되면 경인신묘 목화운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괜찮은 사주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출산 태기를 할 때는 반드시 아들인지 딸인지를 반드시 살펴보고 나서 결정해야지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고 그냥 덜컥 사주만 이렇게 잡게 되면 오히려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그러한 태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